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상담의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왜 상담의 상담이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상담의 상담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양보호사를 상담하고 있는데 이게 채팅으로만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를 개설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채팅으로만 글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하기가 참 글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쉽질 않아서 동영상을 해보니까 훨씬 이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요양보호사 분이 그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면 훨씬 더 상담하기가 쉽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시 10분에 약속을 했는데 이거 부팅하는 시간만 20분이 걸렸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재가 방문을 하시는 분이 그 2년이 다 돌아왔는데 그 대상자분이 요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에 입원을 하면 일종의 이제 휴업 상태가 되는데 대부분 그 재가센터에서는 그 사표를 쓰라고 강요를 하죠. 이게 사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건데 사실 그 요양보호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해고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도 물론 그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 정해진 돈에 그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그 재가 대상 어르신이 그리고 가면 그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없는 돈을 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 돼버리니까 결국 그 대상자가 사망하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 대상자나 대상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해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대부분 보면은 대상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에도 입원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일터가 사라진 건데 해지한다. 이렇게 그 계약서에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이야말로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계약을 한 거니까. 왜 못 미치는 계약이냐? 근로기준법은 휴업 상태가 되면 60% 이상의 그 임금을 줘야 되고요. 휴업 상태를 휴직이라고 할 때 그건 징벌이거든요. 그 징벌은 잘못이 있을 때 징벌을 받는 거지. 징벌을 아무 잘못도 없는 요양보호사가 징벌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사용자 측에서도 재가센터에서도 아니 내 잘못도 아니지 않냐. 물론 사용자 잘못 아니죠. 그렇지만은 일을 하라고 계약을 해서 사업장에 온 요양보호사를 일터가 사라졌다고 더 일을 못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일감을 어떻게든지 대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비가 와서 비 맞고는 일을 못한다고 할 때 실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일하지 못한 것은
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까지를 줘야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런 경우에 대처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첫째는 사표 쓰지 말고, 둘째는 사용자와 재가센터장과 타협을 해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해고 상태가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아니, 근로계약을 그렇게 해지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고 근로기준법에 못 미친다. 이거 무효확인 소송해서, 응? 이거 싸움이 되면 안 되니까 손해를 봐도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타협을 보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감수하는 방법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네? 근로자가 힘없는 근로자가 괜히 대들었다가 찍히고 또 그리고 또 요양센터끼리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걸 굉장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내가 내 성향을 잘 판단해서 이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고 일할 것인가, 상책, 중책, 하책,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성향을 잘 봐야 돼요. 싸우면서는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싸움꾼이 또 있어요. 싸움꾼이. 그런 사람은 싸우면서도 일을 해요. 향토외부군처럼 일을 하며 싸우자,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그 사람 싸움꾼이거든요. 그 사람은 싸워야 그냥 신나는 사람이고 전쟁터 가야 그냥 자기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죽을 때 술 취해갖고 죽었잖아요. 술 취해갖고. 그러니까 장비는 장비 같은 사람이다. 그럼 한번 싸워보고 나는 싸우는 거는 아예 못한다. 그러면 적당히 한번 타협하도록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얘기 지금 제 말 들려요? 댓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마이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습니까? 들어오신 분이 지금 3분 계신데 잘 들립니까? 댓글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요양보호사 상담소 밴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셨는데 자기의 근무 이제 이분은 주간보호센터의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휴게 시간에 쉴 수가 없다. 휴게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 보시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댓글로 보내왔는데 12시부터 1시가 휴게 시간으로 돼 있다.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 시간인데 그 시간이 요양원 제일 바쁜 시간 안에 부지깽이 뛰어다닐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인 건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바쁜 거는 원장도 바쁜 건 알잖아요. 주간센터의 센터장인가 사용자도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휴게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들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휴게 시간을 해놓으면 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요, 착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인을 했는데, 날인을 했는데 12시부터 1시라는 거는 날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청 가도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인을 했는데 쉬지 못했다고 그러냐. 쉬지 못한 건 선생님이 쉬지 못한 거고, 그거는 원해서 일한 거 아니냐, 원해서. 쉬라고 합의했는데 왜 합의사항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을 했냐. 그러면 사용자는 나는 일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화로 한번 풀어보세요. 대화로. 지금 12시부터 1시가 휴게 시간인데 이거 날인을 했으니 이거 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상담을 하면서도 녹음을 해놔요. 아니 그 시간에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그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얼버무리고 하면 대화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12시 땡 하면 아예 그냥 요양원을 나가세요. 주간보호센터를 나가세요. 나가서 점심 잡숫고 좀 쉬었다가 1시 딱 1분 전에 들어오세요. 1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요양원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이 1시까지 거기 통과하면은 지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또 그거 뭐라고 하니까 한 5분 전에 와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 열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권을 기초로 해서 나온 이 휴게 시간을 가지고 이게 장난을 많이 쳐요. 이게 어디서부터 장난을 치냐? 이게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복지부, 사실은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공무란 말이에요. 공무. 응? 왜 공무냐? 나라에서 돈을 걷어서 나라에서 주잖아. 그리고 공무인데 이거를 하청을 줘가지고 일반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면 이게 나라 재정 갖고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결국은 국민한테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더 받아야 돼요. 더 내야 돼요.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없이 그냥 돈을 확 세금 성격인 이 보험료를 올려버리면요. 또 국민들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대정부 투쟁을 해야 돼요. 오늘 두 분이 들어오셨네. 저까지 3명이니까. 그 선생님들은 뭐 질문 사항 없으세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기초로 한 거고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그 사용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공무원 문 닫아놓고 나가잖아요. 아예. 예? 아니 샷다 내려갖고 닫아요. 근데 요양원은 닫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지금 식사 시간이고 어르신 식사해야 되고 제일 바쁜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했냐. 그럴 때는요. 일단 한번 그 얘기를 센터장이나 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휴게 시간인데 이 시간에 휴게 시간을 놓는 게 이게 맞냐? 정말 나더러 쉬라는 얘기냐? 그럼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개기면은 우리도 개겨이죠. 그때는. 그럼 개기는 게 뭐냐? 어? 12시에 땡 하고 나가서 1시에 땡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난리 버거지가 날 거야 아마. 그 초등학교 옛날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응? 어떤 그 교육감이 아마 타부소에서 와가지고 교육감이 됐는지 왜 교사들이 5시에 퇴근하냐 6시에 퇴근해야지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이 우리는 점심시간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육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에 8시간에 1시간은 무조건 사용자가 줘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형사처벌받는 범죄자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6시에 퇴근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전체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2시에 싹 나가버린 거야 학교를. 그리고 1시에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인데 교장이 그냥 앞치마 두르고 그냥 애들 밥 주느냐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교육감이 내일부터는 당장 다시 원위치. 그런데 선생님들이 무슨 뭐 로봇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이왕에 우리도 점심 먹을 권리를 누리겠다. 휴식 시간에 권리를 누리겠다. 우리도 밥 먹을 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뭐 며칠 더 준법 투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양원 그렇잖아요. 요양원이 더하죠. 학교보다. 요양원이 더 힘듭니다. 그 시간에 그냥 밥을 뭐 그냥 먹으면서 뛰면서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시간 제일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휴게 시간이라고 딱 해놓고 이 시간에 너네들이 쉬어?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 바짝 차려야지.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게. 그래서 권리를 찾는 거나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그냥 내려놓는 법은 역사 이래로 없다고 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권리를 찾게 되는데 그건 투쟁의 역사였다. 그 투쟁은 피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싸우지 않고 뭐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게 괜찮아요. 근데 생존 법칙에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는 거 생존 법칙에선 짱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시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의 선택에 있어서 존중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 빌 붙었다, 소련에 속았다, 일본에 잡혀먹었다, 미국 시화에 사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빌 붙어서 살아야지 쬐끄만 나라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역사 이래로 이만큼 국력이 큰 때도 없어요. 그래서 점차 힘을 길러서 권리를 찾고 그렇게 해야죠. 들리긴 하나 보네요. 밴드에 가서 광고하고 광고하고 오세요. 이제 이 시간은 항상 정해놓고 제가 매일 할 겁니다. 방송을. 이제 9시 10분에 이 방송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양보호사 TV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신분이 목사다 보니까 또 종교가 사기치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나도 아마 사기쳤으면 그냥 시대의 사기꾼이 됐을 텐데 뭐 목사 앞에서야 그냥 간이고 쓸기고 다 빼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맘먹고 사기치면요, 프로 종교인이 사기꾼 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 건 제가 여기저기 비교 종교도 해봤는데 제일 좋기는 제가 가진 신앙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하고 이 요양보호사 상담을 존중하고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 방송도 한번 보세요. 어제 방송은 최태민이가 어떻게 박근혜를 속여 먹었나. 그래가지고 국정농단까지 했잖아요. 국정농단. 이게 종교 사기입니다. 이게 딴 거 아니에요. 네? 이 종교로 사기치기 시작하면은 그 최태민은 뭐 사실은 중이었어요. 중. 그리고 그 일제 무슨 고등 경찰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고 프로 종교인이 아니고 이게 프로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쉬우니까 중이 됐다가 중보다 목사가 낫겠다 싶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시대의 사기를 저지른 거죠. 이야, 진짜. 김재규도 그냥, 최태민이를 어떻게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뒷배가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신앙의 신앙 상담의 컨셉은 속지 말합니다. 속지 마라. 근데 뭐 재주가 있어요. 사람이 막 위급해지고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는 이게 목사가 커 보이고 중이 커 보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냥 농락당하기가 쉬워요. 내 친구도 하나 뭐 조금 간에 이상이 왔나 어쩌나 해서 잠깐 수술했는데 근데 애가 아주 그냥 기운이 팍 스르륵더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저거 내가 사기치려면 엄청 치겠다. 예? 그래서 프로 종교인이 맘먹고 사기치면은요, 뭐 멘탈 강할 때야 뭐 사기 당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게 인간 아닙니까? 그 약한 인간 심성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면 사기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에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휴대폰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교회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 손에 교회가 된 내 손에 교회. 예? 그냥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튜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 설교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 손에 여주교회도 있고 내 손에 수원교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하겠다. 우리는 모이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 모이는 게 비대면이 원칙인데 그래도 모여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여서 내가 예배 순서는 짜줄 테니까 사회를 보고 설교 시간에 그것만 설교는 프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내 설교를 가지고 하고 축도까지 내가 거기서 방송으로 할 테니까 식구들 모여놓고 하고 또 거기서 헌금 생기면 그냥 거기서 써라. 거기서 의논해서 거기서 써라. 뭐 본부니까 본부교회로 와라. 우리는 본부교회도 없어요. 무슨 본부입니까 본부가. 본당이 있고 무슨 뭐 하당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천주교 본당도 그게 절에서 따온 거예요. 절에서. 본사, 말사 그러잖아요. 본사, 말사. 이 조계종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엔 다 말사예요. 근데 천주교가 박해당할 때, 절에 피신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절의 승려들이
그 보호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같이 피난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갖고 지금도 그 절하고 성당하고는 상당히 친해요. 응? 밴드 가서 광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세 분 들어오셨네? 아유, 이게 진행을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요, 오늘 방송 사고를 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는 딱 9시 10분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준비하고 있다가 딱 클릭을 했는데 뭐 또 거기다 뭘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쓰고. 그리고 또 딱 했는데 준비만 막 하는 거야.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방송이 늦어졌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예요? 저요, 4, 5월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쉴 수 있는 날 안 주나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 제가 그 접종하는데 근데 그게 물론 뭐 주라고는 하지만은 강제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쉬라고는 하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에서도 그 법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 선생님들 그 연차 휴가 있잖아요. 그걸 쓰세요. 연차 휴가. 그걸 쓰시고 1년에 그 연차 휴가가 26일이 있는 건 아시죠? 연차 휴가를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저기 좀 붙여놓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요양보호사가 동네 북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양보호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입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응? 대상자가 입소자가 몇 명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요양보호사는 그냥 쪽수만 맞춰주면 돼요. 3대1, 2.5대1 그렇게 돼요. 댓글 지금 보고 있어요. 상담 뭐 해드릴까? 백신 접종이요. 그거 쉴 수 있는 날이 그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게 그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하청 기업이긴 해도 그런 것까지 뭐 강제로 시키고 그럴 수 있는 본청이 아니에요. 본청이 정부가 본청이거든요. 공단, 복지부, 정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백신은 맞으라 그러면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때 그냥 그 연차를 쓰시고 가시면 되겠지. 연차. 그런데 저쪽에서 휴가를 주면 좋겠지만은 저 사람들도 휴가를 주면요 그만큼 자기 수입에서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니까 딱 하겠어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체불임금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떼먹으면 내 이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한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저기 상담이 괜찮았어요?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많이 홍보하세요. 제가 한 9시 10분에 이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일찍 들어와서 9시 10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찍 들어와서 먼저 내가 준비한 거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거를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9시 10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메밀 식당에서 알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한다고 나 이거 전념 못하니까 하루 5시간만 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50만 원에 150만 원에 오늘 계약했습니다. 저도 150만 원. 근데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고소하려면 해래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에 그 5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5시간. 그런데 뭐 또 집에 가서 집안일 하는 거는 그거는 계약 시간에 안 들어간다고. 그것도 1시간 더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5월 1일 날 근로자 쉬는 거 맞죠? 예. 그게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4월 달이나 5월 달 월급을 똑같이 받으면서 그날 일을 하게 되면 150%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일당이 약 8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일당 8만 원에 150%는 12만 원 되겠어요. 12만 원. 물론 선생님들이 유급 휴일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되겠어요. 20만 원. 그날 하루는 20만 원이에요. 네. 영희님 방금 뭐 아시는 분들끼리 들어왔어요? 아시는 분들끼리네. 예. 뭐가 또 들어오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10시에 마치겠어요. 10시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10시 이후까지 더 해달라. 뭐 그래서 급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 더 하고. 오늘 그래도 3분이나 들어오셨는데 날로 지금 교회 말로 하면 부흥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20만 원 받지요. 그날 하루 일을 해갖고 20만 원 받는 거니까 월급으로 받는 8만 원은 빼고 12만 원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월급이 4월 달이나 5월 달이나 6월 달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날 뭐 12만 원 줬다고 8만 원 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많이 해요. 8만 원 빼요. 12만 원만 주고. 근데 그날 유급 휴일이니까 일을 안 해도 8만 원을 받고 일을 했으니까 150%. 그래서 12만 원. 그래서 8만 원까지 합치면 그날 일한 거는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상담의 상담이라는 말은 못 들으셨죠?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요. 그건 참 저기 녹화해서 나오니까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이거 들으시면 돼요. 예. 자, 요양보호사 상담의 상담. 밴드에서 상담한 걸 가지고 그건 글로 상담한 거니까 여기 방송으로 상담을 한다. 이런 뜻으로 요양보호사 상담의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이기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